자, 그러면 이제 이제 두 번째 단계예요. 이제 신앙님 뉴스타파, 네. 예, 요 구간입니다. 네. 김만배 신앙님 구간은 뭐 사실은 더 얘기할 것만 일단 그 정도로 하고. 네. 자, 그러면 이 대화 내용을 사적으로 만나서, 자, 처음에는 뭐 이것을 기사화하겠다는 생각도 아니었고, 네. 또 그런 위치도 아니었는데, 어쨌든 이 대장동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죠. 네. 이걸 뉴스타파에 바로 얘기를 안 하고, 네. 거의 대선 임박해서 네. 제보를 했습니다. 그 계기가 뭡니까? 그러니까 예, 그게 아니, 처음부터 제보를 하실 생각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거는 아니 무슨 내용을 얘기할 줄 아니, 듣고 나서도 이거는 그 안에 사적인 내용이 많잖아요. 네. 최순실을 어떻게 하고 최순실의 관계 뭐. 사적인 내용은 쳐내면 되지 뭐. 네. 아니, 어쨌든 저는 그런데 그걸 일절 그런 제보를 할 거라는 건 전혀 생각을 안 했고 다만 거기에 등장하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대장동 사업에 뛰어든 다른 또 병원 갖고 있는 그룹도 들어 있잖아요. 네, 다 이제 공개된 내용이 다 나와 있지만, 그 저는 이제 그게 직접적 계기가 간단합니다. 2월 25일입니다. 네. 2월 25일 날 제 기억이 맞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대선 후보 토론회였어요. 그 토론회를 안 봤으면 제보가 안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네. 그걸 우연히 텔레비를 본 거예요. 아마 집에서 봤을 건데. 그거 보는데 윤석열 후보가 김만배 얘기가 나오니까 전혀 모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딱 잡았댔죠. 딱 잡았대잖아. 그래서 제가 김만배한테 들은 게 있는데 뭐 많이 도와줬다. 그리고 뭐 그것뿐만 아니고 뭐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이제 만배가 어떤 용어를 썼냐면 윤석열 후보는 이쪽을 너무 잘 알고 있다. 대장동 사업한 이쪽을 너무 잘 알고 있다라는 얘기도 했고 많이 도와줬다라고. 아니 그리고 김만배가 그 얘기를 그냥 뭐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얘기를 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김만배가 뭐 특별히 그렇다고 뭐 저한테 거짓말 할 일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김만배 들은 내용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뭐가 탁 떠올랐냐면 이 사람은 당장 뽀록날 거짓말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느낌이 또 들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또 뭡니까 서울중앙지검장 때 검찰총장 후보되었을 때 인사청문회 때 뉴스타파 한상기 기자가 들이밀었을 때 그 윤우진 사건 변호사 소개해 준 걸 그거 딱 잡았대잖아요. 그래서 이거 진짜 무서운 사람이구나. 그리고 김만배가 이 수사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수사받는 과정에서 재판받는 과정에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래서 이걸 밝혀야겠다. 세상에 알려야겠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제보를 했는데 보도할지 안 할지 모르죠. 그러면 이거는 제보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그건 아니고. 이 검찰의 수장 출신이 아니라 윤석열 사단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김만배는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그 감옥에 있잖아요. 지금 들락날락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동안에 자해 시도도 했고 그건 이제 나중 일이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쨌든 보도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제보는 해야 되겠다. 자, 그럼 그것이 2월 25일이면 대선 한 2주 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죠? 그렇죠. 이제 2월 28일까지 있으니까. 네. 자, 그래서 하여간 제보를 하게 된 건데 그때 2월 25일이고 처음에 어떤 방식으로 누구한테 먼저 알렸죠? 이 내용을 그러면? 김영진 대표가 저는 이제 지휘 체계에 있지 않지만 저하고 용역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확인하고 하는 거는 그냥 대표하고 직접 하는 거예요. 네. 그 밑에 누가 중간에 뭐 실무적으로 이제 어떤 콘텐츠를 만드니까 그 콘텐츠를 프로젝트 팀이 꾸려지면
그 프로젝트 팀장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콘텐츠를 제공하잖아요. 그럼 프로젝트 팀장이 데스크를 봐요. 그러면 이제 김용진 대표는 뉴스타파에서 나가는 거의 모든 아마 콘텐츠를 데스크를 볼 겁니다. 지금은 뭐 바빠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제 업무상 용역 관계를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거는 당사자가 김용진 대표예요. 김용진 대표가 사인했고. 김 대표한테는 언제 얘기하신 거예요? 날짜는 정확하지 않은데 어쨌든 3월 전에 2월 25일이 그 방송이었고. 그러니까 나중에 뭐 이게 그 검찰 수사 받는 과정에서 이렇게 따져 보니까 뭐 28일인가 뭐 이제 그런 게 나와요. 날짜는 그렇게 뭐 근데 이제 그것도 구두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보통 편집회의 같은 거 하면 각자가 이렇게 자기가 기자들이 자기가 뭐 발제라고 하나요? 네, 기자들이 발제. 이제 제가 이런 걸 아이템을 취재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계획서 써낼 거 아니에요. 뭐 A4 한 장이든 두 장이든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김용진 대표 넘긴 게 아니고 말로 한 거예요. 그것도 서가지고 지나가다가 김용진 대표는 4층에 있고 저는 이제 5층에 있단 말이에요. 5층에 옥탑방에 있는데 옥층에 있는데 우연히 이제 지나가다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김 대표, 제가 김만배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 중에 뭐 귀담아 들을 내용이 좀 있다. 그렇게 뭐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건 5분도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김용진 대표가 목소리 이대로 할게요. 신 선배, 뭐 증거가 있습니까? 뭐 녹음을 했다거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음성 지원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제가 속으로 웃으면서 그럼 있죠. 녹음이 있죠라고. 근데 그때는 말하자면 지나가면서 써가지고 잠깐 하고 그때 이제 김용진 대표가 뭐 저기 그 뭡니까 뉴스타파 같은 그런 탐사 전문 매체를 지역적으로 100개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말하자면 그 희망자들을 막 뽑고 네, 면접 보고 막 한참 바쁘다고 들었어요. 그랬을 때라고 그것도 그 당시에는 몰랐고 그런데 막 본인도 그래서 그럼 그때 그렇게 짧게 얘기하고 네. 반응이 언제 왔어요? 제대로 어떤 공적인 반응? 아니면 그 반응이 또 한 번 또 얘기를 또 반응이 없길래 한 번 또 하셨어요? 네, 반응이 없길래 이제 또 지나가다가 또 지나가. 근데 이게 만약에 진짜 이건 중대한 사안이라서 네. 이거 뉴스타파에서 보도를 보도를 검토해야겠다 어떤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었으면 정식으로 공적으로 일종의 그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표 자리에 갔겠죠. 그러니까 찾아가야지. 4층에 내려가야 되겠죠. 정식으로. 네. 근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네. 그 얘기는 그럼 뭐 얘기해서 보도되면 좋고 네. 안 나가도 좋다. 뭐 그런 생각 갖고 계신 그렇죠. 거예요? 왜냐하면 뉴스타파는 각 기자 PD들이 탐사 보도할 취재거리, 제보 들어온 거 이런 거리를 보통 두세 개씩 갖고 있어요. 그 절대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김용진 대표는요. 지금은 뭐 업무 분장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김용진 대표는요. 봐도요. 1인 3역 4역 하느라고 바빠요. 얼굴 잠깐 1분, 2분 보는 것도 그 담배 피울 때 지나가다 만나면 담배 피울 때 잠깐 뭐 얘기하고 이런 정도지. 예. 그래서 그때 또 서가지고 얘기하니까 이제 까먹고 있었던가요? 그게 이제 그 며칠 뒤에 또 그게 3월 4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3월 4일에 제대로 이제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한상진 팀장하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더라고. 자 그러면 3월 4일 그 전까지는 두 번을 사전에 더 얘기했던 겁니까? 한 번 더. 3월 4일까지 두 번이래. 그거 포함해서 네. 그러니까 처음에 2월 28일경 그걸 말하자면 네.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뭐 반응이 별로 없었다가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한 게 3월 4일이다. 4일.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한상진 기자 급해졌어요. 취재 지시를 받고 급했죠. 일단 뭐 기획회의에서 검토하고 뭐 그때까지 예. 그 녹음 파일 이게 녹취록을 완전히 완성을 내가 안 내는 상태였어요. 그때까지도. 네, 그때까지도. 자 그럼 녹음 파일하고 녹취록은 어떻게 넘기셨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누구한테? 그래서 이제 그 3월 4일 날 김용진 대표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용진 대표가 제가 한상진 팀장한테 그 얘기해놨습니다. 뭐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바로 이제 옥탑방에 그 이제 저 복층에 들어가서 이걸 이제 녹취록을 먼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녹취록이 완성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녹취록을 또 완성하고 있었어요. 완성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한상진 기자가 바로 막 헐레벌떡 뛰어왔어.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부랴부랴 완성한 녹취록을 이제 이렇게 주니까 남의 걸 이렇게 녹취록을 만드는 게 아니고 제가 들은 걸 녹취록을 풀기 때문에 제3자가 이 녹취록 푼 거하고는 달라요. 다르죠. 예, 왜냐면 제가 아니 보통 기자들이 네, 당사자니까 인터뷰하고 풀고 예. 그 내용을 실제 이제 녹음을 또 들으면서 이제 부정확한 건 다시 잡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잘 안 들리는 부분 이런 거는 뭐 10번 이렇게 막 이상씩 합니다. 그래서 싱크로율을 거의 99.99%로 제가 맞춥니다. 자, 그 녹취록을 다 그러면 작성을 해서 예. 한 기자한테 넘겨준 거네요. 그래서 이제 딱 이거 보여주니까 그게 이제 제법 페이지 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화자 A, 대화자 B 돼 있으니까 대화자 A는 김만배라는 거고 대화자 B는 누구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리켜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그때까지 그걸 몰랐었던 거예요? 몰랐던 거지. 그래서 아니, 김용진 대표한테는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둘이서는 어떻게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정확히 전달이 안 됐구나. 한상진 자세한 내용을 한상진 기자가 저한테 깜짝 놀라면서 이제 흥분하는 거예요. 왜 이제 내놓냐 이거지. 그때 비로소. 그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아무 말도 안 했죠 뭐. 황대가 화가 나 있는데. 네. 그게 이제 나중에도 또 뉴스타파 쪽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이제 검찰의 또 공소 사실에도 그걸 부합하는 의문점이기도 한데 왜 대선에 임박한 시점 아까 그 얘기 잠깐 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한상진 기자가 이런 걸 막 인제 갖고 오냐고 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은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네. 자, 아까 뭐 방송 얘기도 하고 했지만 그 토론회 보고서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제보를 했다고 하지만 대선에 강력한 효과를 주려면 임박해서 이게 기사화되는 게 좋겠다. 이런 계산을 했을 거다. 그건 이제 검찰이 주장하는데 그 검찰의 그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냐하면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뉴스타파 내부 문제이긴 하긴 한데 어쨌든 뉴스타파는 만들어질 때는 이제 최성호 PD가 해직이 있을 때 만들어졌고 김용진 대표는 KBS의 탐사보도팀장을 하다가 네. 이명박 정권 때 탄압을 당해가지고 도저히 이제 탐사보도를 몸을 바친 분인데 탐사보도를 할 수가 없으니까 KBS를 그만두고 뉴스타파에 합류한단 말이에요. 네. 예. 최성호는 창설 멤버고 PD로서. 예. 그래서 뉴스타파의 구성원들을 명실상부하게 김용진 대표는 대표하면서 기자를 하는 거고 최성호는 PD란 말이에요. 어쨌든 최성호 PD는 그 보직 같은 건 없어요. 그냥 PD예요. 그렇지만 나이나 연배나 언론사의 경험이라는 봐서는 또 쌍두마차예요. 뭐 영향력이 크겠죠. 예, 쌍두마차라서 이제 나중에 제가 얼핏 전에 제 귀에 들려오는 바람결에 들려오는 소리가 왜 이걸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그 내부에서 그렇게 뭐 논란을 거치고 그래서 제가 그 일종의 자기 변명처럼 해서 최성호 PD한테만 보냈어. 문자를 네. 가장 뭐 어떤 용어를 썼냐면은 마케팅 차원에서 그 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조회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보도의 흥행. 조회수. 예, 마케팅 차원에서 제가 그런 전략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이제 돼 있으니까 검찰의 입장에서는 의심하는 게 그냥 뭐 그게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신 거는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의미가 없이 일종의 해명 비슷한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네요. 그러면 검찰이 의심할 만한 대목이 없다는 게 있어요. 없지는 않다. 의심할 만한 대목이 많아요. 그러나 사실은 아니다. 네, 그래. 의심할 만한 대목이 많은데 그걸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조사를 해서 그게 그럼 자기네들이 의심했던 부분을 뒷받침하는 명백한 증거가 안 나오잖아요. 안 나왔죠. 왜냐면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뭐 그래서 사실은 기소가 그래서 엄청 늦어진 거 아니에요? 한 9개월까지 수사하다가 못하고 검찰 이제 새로 지휘부가 바뀌고 수사 라인이 바뀐 직후에 전격 기소가 됐잖아요. 자, 이거 하나 꼭 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자, 아까 그 포렌식 참관하는 거, 그건 모든 피의자들의 권리예요. 네. 예, 모든 피의자 권리인데 이 데이터를
정보 하나하나를 이게 다 이렇게 제가 설명하잖아요. 아, 이거는 이 사건하고 관계 없는 거고. 보면 알아요. 이 관계 있는지 없는지 설명 안 해도.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32일 동안 이렇게 그냥 9월 11일부터 이제 포렌식을 이제 참관을 시작했거든요. 네. 작년 9월 11일부터. 네. 그래서 이제 2달 반 동안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옆에 있는 수사관이 이제 이걸 아이템 하나하나 넘기면서 이게 체크를 표시를 해 가거든요. 그러다가 야, 상당히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 중요한 단서나 증거라고 생각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요, 바로 사진을 찍어요. 그 수사관이 사진 찍어가지고,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바로 위에 있는 검사한테 문자로 보내고 통화를 해서 예,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판단하는 검사 입장에서는 압수물 다 있죠. 그 다음에 포렌식이 안 끝나도 이미 포렌식 과정에서 이 참관하는 과정에서 추출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은 다 검사한테 다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건 전부를 다 파악하고 있어. 그러면 빨리빨리 왜 기소를 하든지 구속영장을 안 쳤냐 이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새로운 중앙지검장이 온 뒤에 이제 구속영장을 치고 기소를 한 거죠. 예. 어쨌든 뭐 검찰에 고민이 있었겠죠. 뭐 짐작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어요. 예. 자, 뉴스타파 쪽에서는 이제 신학림 위원장은 이 건 보도와 제작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그럴 위치도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예. 전혀 관여하지 않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 개념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볼 거냐? 정의를, 데피니션을 정확하게 범위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관여를 어떤 개념으로 볼 거냐? 그렇죠. 관여를 뭘로까지 관여할 거냐. 자, 그럼 본인이 하신 일만 얘기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요? 그 제작과 보도에 위원장께서 하신 부분은 자, 첫 번째는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작성해서 넘긴 거, 네. 그죠? 그다음 녹취록 먼저, 그다음에 녹음 네. 파일은 나중에. 그다음에 실제 보도 과정에 보면 이제 제보자로서 실제 출연도 하셨잖아요. 네. 자, 그 역할이 있었고. 그러면 자, 그 이제 보도를 결정하기 전까지 제작 단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뭐 자문 역할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그걸 뭐 자문 역할을 할 것도 없어요. 이게 제보자한테 이제 저는 제보자 역할만 했는데 그 제보자의 역할을 어디까지 볼 거냐 이거예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제보자 역할을 어디까지 볼 거냐. 그러니까 이 제보자가 일반 제보자가 아니고 뭐 전문위원이긴 하지만 어쨌든 뉴스타파 또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묘한 위치라고. 아주 네. 특수한 위치. 특수한 경우죠. 그래서 분량이 방대하고 하니까 그 녹취록의 분량이 방대하니까 몇 가지를 한번 좀 표기를 해달라고 하는 그것까지는 해준 거예요. 중요한 거? 아니 어쨌든 뉴스타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런 정도가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걸 이제 몇 가지 표시해 준 적은 있죠. 네. 거기까지 끝. 그 자, 그러면 뭐 김만배 씨의 발언의 어떤 뭐 신빙성이나 네. 그 다음에 이 사건 관련된 예를 들면 뭐 박영수 변호사나 네. 또 뭐 윤석열 후보 측이나 뭐 이런 사람들과 관련성을 뭐 취재하고 검증하고 여긴 전혀 관여하지 않으신 거고 딱 그 정도. 네, 거기서 끝난 거예요. 제 역할은 그게 제보자 넓은 의미에서 제보자의 범위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왜냐면 그 표기한 것도 그 제보자의 그 역할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보도와 제작 과정에 네. 최소한의 어떤 역할 그리고 관여의 개념을 이제 어떻게 볼 거냐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인 어떤 그런 관여는 아니었다는 거죠. 결국.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제보자의 범위를 벗어난 적이 맞습니다. 없다. 예. 자, 그런데 그 제보자가 그냥 전혀 일반인이 아니라 네. 용역 계약 관계에 있는 제보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전문위원회요. 지금 또 타이틀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검찰은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제가 만약 검찰에 오면 아니 그 이사장을 빼고는 전문위원 포함해서 거기서 제일 나이가 많고 언론계 경력도 제일 하고 그러면은 편집에 지금보다 훨씬 더 세게 관여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했냐. 그만큼 저는 용역
제공 관계라는 거에 대해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자, 이제 보도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그 소스가 주 재료가 김만배 씨의 발언이잖아요. 그리고 신 위원장은 이제 그걸 그냥 들어주고 또 뭐 질문도 하고 했지만, 자, 그거를 본인이 취재하고 검증하고 보도한 게 아니고 제보자로서 뉴스타파라는 매체에 넘긴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일단 자, 보도의 책임은 뉴스타파입니다. 그다음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가리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매체 몫이죠. 자, 그럼에도 이제 제보자한테도 이 검찰은 제보자하고 다 공모를 모의를 했다고 하니까 뉴스타파. 그래서 검찰은 네. 제한테 피의자 신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꾸 모순된 질문을 자꾸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뉴스타파의 정식 직원이고 이게 일원으로서 왜 취재 행위를 안 했냐? 왜 그걸 그러면 김만배가 들려주는 그 얘기의 진실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왜 의심하고 할 만한 게 있는데 왜 더 확인 작업을 안 했냐? 라고 묻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 또 왜 또 취재를 했냐라고 또 이렇게 묻기는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검찰이 그런 자기 모순적인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 잣대를 달리 들이대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세간에서 이제 또 의심하는 게 신 위원장과 김만배 씨가 특별히 친분이 있고 서로 뭐 또 그리고 상당히 서로 신뢰하는 관계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김만배 씨의 말을 다 사실이라고 그냥 신 위원장은 다 너무 믿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김만배 씨 말은 어느 정도 믿으십니까? 지금도 다 사실이라고 보세요? 아니, 사실이냐 아니냐 그런 걸 판단하기보다도 네? 김만배 씨가 저한테 사실이 아닌 걸 명백한 허위를 저한테 얘기해야 될 동기나 이유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과시하고 그렇죠. 대장동 사업을 해서 전국적인 인물이 돼 있고 한데 그 당시는 뭐 처음에는 그렇게 지금처럼 사건이 그렇게 크게 될지는 또 뭐 몰랐을 수도 있고 뭐 예상 못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지금도 김만배 씨가 저를 소개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네? 자, 근데 이제 이럴 수는 있어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사람이 그로서 얻을 이익도 없고, 네. 그럴 동기도 없고, 네. 그죠? 네. 그런 게 이제 중요한 참작 요소긴 한데, 그럼에도 그 대장동과 관련한 발언, 특히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발언, 네. 이재명 후보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 네. 이런 것들이 어떤 의도가 있었다. 네. 지금 검찰은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은 사실은 신 위원장은 그거는 사실은 알 수가 없는 일 아닌가요? 저는 알 수도 없고, 네. 알려고 하지도 않아서 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왜 전제가 중요하냐면, 네. 보도하려고 하는 전제가 처음부터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네. 김만배의 말이, 야, 이게 말이 진실일까? 아닐까? 뭐 다른 의도가 있을까? 이런 걸 생각조차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냥 다시 또 제보자의 위치에 충실한 거예요. 제보자 입장에. 그죠? 네. 네. 그 이상의 어떤 역할은 또 안 했다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관련된 행위야. 네. 네. 뭐 권모 씨, 뭐 박영수, 뭐 왜냐면 이 사람들은 어쨌든 제가 또 이 사람들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제가 연구 조사하는 그 대상에 들어있는 사람들이니까. 녹취록을 전문을 보면 신학림 위원장이 이제 뭐 이렇게 대장동 얘기를 하다가도 또 막 그 가문 족보 얘기하고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조의영 그 네. 부산저축은행 하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왜 부산에 가서 사업을 하게 됐는지 네. 제가 쭉 설명을 하죠. 자, 이제 뭐 그걸 두고 또 뭐 자꾸 이제 이걸 정식 사전에 준비한 인터뷰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뭐 사안을 제대로 파악을 못한 채 뭐 인터뷰를 했다 뭐 이런 또 뭐 지적도 나오는데 사실은 그건 전제가 틀린 얘기예요. 네. 그럼요. 네. 네. 자, 그리고 그 대목에서도 네. 검찰이 어떤 거는 제가 자세하게 뭐 의사표시를 하고 네. 어떤 거는 주장을 그러니까 그 역시 또 검찰이 가지고 있는 자기네들 유리한 잣대를 가지고 왜 그거는 얘기하고 또 이거는 확인을 안 하냐 뭐 이런 저는 관심의 대상이 다른 거예요. 저는. 알겠습니다. 자, 김만배 씨하고 대화한 지 이제 6개월 만에 제보를 하게 되는데 네.
그 이전에 그럼 그 기간에 예. 이 김만배 씨하고 나눈 대화 내용을 예. 다른 언론인이나 정치인이나 전달한 적이 있나요? 뉴스타파나 예. 정치인한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혹시 뭐 여권 정치인들한테 김만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더 직접적으로 지금 검찰이 계속 주장하는 거니까 이재명 후보 측에 뭐 전달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네, 네. 뉴스타파의 기자들한테도 얘기했음직한데도 안 했단 말이죠. 예. 왜냐면 이게 전부 프라이빗한 사적인 거란 말이죠. 예. 그리고 더더욱 그런 걸 갖다가 제가 어떻게 정치권 보도 전날까지도 아무한테도 그럼 자 보도 전날에는 이제 뉴스타파 보도가 나간다는 걸 아셨을 거고 네. 자 이런 보도가 나간다는 거를 민주당 쪽에 얘기한 적이 있나요? 그걸 제가 왜 얘기한 거예요? 보도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예. 전날에는 대략 이제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전날도 저는 자 이 사건의 초기에 대전제가 바로 그거였어요. 자, 김만배 씨가 그러한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윤석열 후보를 음해하기 위해서 신앙림이라는 언론인을 활용해서 뉴스타파까지 연결을 해서 검찰이 의심한 건 네. 처음에 지금 말씀하신 검찰이 의심한 건 민주당하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민주당하고 네. 김만배하고 짰거나 민주당하고 신앙님하고 소통한 결과 이게 만들어졌거나 둘 중 하나야. 그러니까. 아니면 셋이 공모했거나. 네. 예.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느 민주당 쪽 접촉을 했냐? 전혀 없었다는 거죠. 네. 이거를 검찰이 입증할 만한 증거가 제시된 게 있나요? 조사받는 과정에. 뭐 문자를 주고받은 거라든가 통화 기록이라든가. 시점이 언제? 아니, 그러니까 뉴스타파의 두 가지죠. 제보 전. 제보 전, 그다음에 보도 직전 이런 보도가 나간다는 걸 알려준 적이 있나요? 그것도 없고. 보도와 관련돼서는 일절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제보 전에도? 네, 제보 전이든 제보 후든 보도와 관련돼서는 얘기한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검찰이 제가 저도 이제 공소장이나 이런 쭉 내용을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증거가 약해 보여요. 네?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과 공모 부분. 네. 아니, 공모한 게 없는데요. 예. 아니, 근데 그게 이제 그러면 수사의 큰 축이 지금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게 공모로 해야지 이게 국기문란 사건이 되는 거거든요. 시대의 정치 공작이 되고. 이게 안 되면 이제 그냥 사소한 돈 거래 가지고 이제 문제 삼는 것만 남는 거예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뉴스타파는 그 보도로 윤석열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냐, 안 했냐. 네. 요것만 남는 거야. 이제 어떻게 보면 큰 틀은 무너지고. 그래서 정치 공작의 틀이 무너지고 이제 그 재판 과정에서 보셨으니까, 네. 예, 참관해서 보셨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형을 지금 이제 발견이 안 되냐, 그게 이제 초점이 돼 있잖아요. 예. 상당히 이제 초기 어떻게 보면 큰 그림이 지금 잘 안 그려졌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그래서 전 수사팀이 9개월 가까이 시간을 끌면서 기소를 못한 게 전 지검장이라고 하죠. 전 지검장과 그다음에 일단 그 수사 라인도 있으니까 4차장하고 예, 반부패 수사 1부장, 1부장 그다음에 그 위에 4차장이 있잖아요. 네, 4차장하고 이 사람들이 전부 싹 갈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고서 기소가 된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제가 보기엔 이게 바로 이 배임 수재나 청탁금지법이나 그다음에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가지고 그냥 어떻게 따져 본다고 해요. 근데 이 큰 틀에 원래 처음 수사할 때 목표로 삼았던 정치 공작 이게 도저히 지금 그림이 안 되니까 그걸로 해야지 이게 국민들한테도 이거 이런 엄청난 수사라는 게 이제 각인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시간을 끌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중앙지검장, 네. 그다음에 4차장, 그다음에 반부패 1부장. 네. 이거 이제 사건 지휘부라고 치자고요. 네. 그런데 그 못지않게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당사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또 하나 있었어요. 저를 담당했던 평검사, 총장까지는 가지 말고 총장까지 갈 수 어쨌든 이는 대통령실에서 특별 관계자, 고위 관계자 특별 성명까지 시대의 정치 공작이 했으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대통령 하명 사건이잖아요. 그렇지. 예, 하명 사건이고 이제 실제로 그 특별 수사팀이 뿌려졌고 그래서 총장,
서울중앙지검장, 4차장, 그다음에 반부패 수사 1부장, 이제 여기 이제 지도부라고 치자요. 이게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일종의 사후 영모 사건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삼족을 멸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저를 담당했던 검사, 네. 계속 저를 신문하고 하던 모든 걸 수사검사. 수사검사, 네. 검사가 뭐라 그래요? 고민하던가요? 사라졌어요. 아, 어느 날 교체돼 버렸구나. 사라졌어요.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네, 사라졌어요. 그래서 재조사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조사가 종료되고 기소했잖아요. 7월 8일 날 기소가 되잖아요. 그 이후에 공판 준비기일에 딱 한 번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안 보여요. 근데 분명히 저한테 그랬거든요. 공판은 자기가 나간다고. 사라졌어요. 굉장히 재밌는 대목이에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네. 뭐 다 이제 또 나중에 드러나겠죠. 드러날 겁니다. 뭐 해외 연수를 간 건지. 검찰 내에서 어떤 그 문제에 가지고 어떤 이견이 있었고 어떤 고민이 있었고 자기네끼리도 분명히 아니면 뭐 저 반부패 수사 1부장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어떤 방침을 정하려고 할 때 어떤 의견 제시를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건 모르지만 어쨌든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그 검사가 공판 검사로 나오기를 저는 원하거든.